안녕하세요. 혹시 아이들이 스마트 스피커나 앱이랑 대화할 때, 기계가 잘 못 알아들어서 답답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좀 흔하지 않은 언어를 쓰는 경우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오늘 저희는 컴퓨터가 어떻게 하면 어린이 목소리를, 그것도, 데이터가 부족한 언어 환경에서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그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사실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음성인식 시스템, 이게 성인 목소리로 학습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 목소리는 높이도 훨씬 높고 또 막 말하는 속도도 제멋대로일 때가 많고 이런 뭐랄까 음향적 불일치 때문에 인식률이 뚝 떨어지죠. 네, 맞습니다. 게다가 아이들 주변은 보통 시끄럽잖아요. 뭐 배경소음도 큰 방해 요소고요. 여기에 특정 언어는 어린이 음성 데이터 자체가 거의 없는 소위 제로 리소스 상황이라 학습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가 또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연구는 바로 이 두 가지 큰 난관, 그러니까 성인과 다른 어린이 목소리의 그 음향적 특징 문제하고요. 또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이터 문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특히 자붕이 많은 현실적인 환경과 데이터가 부족한 언어에 초점을 맞춰서 탐구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과제. 그 성인 목소리랑 어린이 목소리 다른 점, 이거부터 좀 자세히 보죠. 높이랑 말하는 속도 차이가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기존 시스템들은 주로 이제 성인 목소리에 좀 안정적인 패턴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훨씬 높고 변동성도 큰 어린이 목소리가 입력되면 시스템은 이걸 제대로 된 언어 신호로 인식하기 어려워하는 거죠. 논문에서는 이걸 어린이 불일치 음성인식 과제라고 부르는데 이게 인식 성능을 크게 떨어뜨리는 그 주범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연구진의 첫 번째 아이디어가 나오는군요. 이중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좀 생소한데요. 이 기술을 사용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장점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주변의 일반적인 소음, 그러니까 가우시안 잡음이라고 하는 것에 본질적으로 좀 덜 민감해요. 아, 잡음에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은 종종 막 시끄러운 교실이나 놀이터 같은 데서 기기를 쓰잖아요. 그쵸. 이런 환경에서 목소리를 더 잘 분리해낼 수 있다는 뜻이고요. 둘째는 이 분석 방식이 소리의 그 기본 주파수, 즉 높이 변화에도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아요. 아, 높이 변화에도요? 네, 그래서 성인과 어린이 간의 그 큰 높이 차이로 인한 문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단순히 높이 값 자체보다는 소리가 맞은 더 복잡한 내부 패턴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말하는 속도 차이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일 텐데요. 그 부분은 특징을 추출하기 전에요. 입력된 어린이 음성 데이터의 그 길이를 명시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보완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인식률 향상에 기여했고요. 네. 하지만 음성 자체의 특징을 더 잘 잡아내는 방법을 찾았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학습할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다는 벽에 부딪혔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 제로 리소스 상황 말이죠. 라는 거죠. 시스템을 학습시킬 재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진은 데이터 증강이라는 기법을 썼는데요. 그중에서도 Cycle Consistent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줄여서 그냥 CGN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있어요. 이걸 활용한 음성 변환 기술을 꺼내들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목소리를 변환한다고요? 성인 목소리를 아이 목소리처럼 바꾼다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CGN 모델이 성인 음성 데이터의 특징하고 아주 소량의 다른 언어일 수도 있고요. 어린이 음성 데이터 특징을 학습해서요. 성인 목소리를 딱 입력하면 마치 어린이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그 음향적 특성을 변환하는 규칙을 찾아내는 거죠. 와, 약간 특정 스타일로 음성 번역을 해주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어린이 스타일의 음성 데이터를 기존 성인 데이터랑 같이 학습에 사용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부족한 실제 어린이 데이터를 인공적으로 생성된 데이터로 뭐랄까 메꾸는 거군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었나요? 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를 포함시켜서 학습을 시켰더니 실제 어린이 테스트 음성과의 그 음향적 불일치가 줄어들었고요. 결과적으로 제로 리소스 상황에서의 어린이 음성인식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오, 심지어 사람들이 직접 들어보는 그 청취 테스트에서도 변환된 성인 목소리가 실제 어린이 목소리랑 상당히 유사하게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인공 데이터지만 실질적인 성능 개선을 이끌어낸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실험은 영국 영어 데이터로 진행했지만 연구의 목표는 특정 언어가 아니라
데이터가 부족한 모든 언어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연구는 시끄러운 환경과 높이 변화에 강한 이중 스펙트럼 분석, 이걸로 소리 자체를 더 잘 이해하고 또 데이터가 없을 땐 CGN 음성 변환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 둘의 조합이 정말 까다로운 환경에서의 어린이 음성 인식률을 높일 잠재력을 보여준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나 교육용 앱 같은 거랑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잖아요. 이 연구는 이런 상호작용이 언어의 장벽 없이 또 아이들의 그 목소리 특성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그런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말을 더 잘 알아듣는 기술은 사실 교육이나 놀이의 가능성을 더 확장시킬 수 있겠죠? 네, 정말 중요한 연구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CGN을 사용해서 인간, 즉 어린이의 목소리를 모방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다른 인공지능, 음성인식 시스템을 학습시켰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데이터 부족이란 현실적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기계가 인간의 다양한 소통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노력. 그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가능성들이 숨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